안녕하세요. 이딴딴의 이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치과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요즘 치과가 정말 많죠. 좀 큰 사거리에 가면 한 건물에만 해도 치과가 여러 개가 있는 곳도 있을 정도로 치과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치과에 가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실 치과 치료는 보험이 안 되는 치료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 입 안이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치료를 제대로 한 건지 신뢰가 잘 안 가기도 하시죠. 오늘 제가 딱 알려드릴 거예요. 치과 의사가 알려주는 가도 되는 치과, 가면 안 되는 치과, 이렇게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가면 안 되는 치과는 특정 치료 비용이 너무 싸고 그 싼 비용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치과. 이런 치과는 안 가는 게 좋아요. 특정 치료 비용, 예를 들면 임플란트가 하나에 30만원에서 50만원 하는 병원도 요즘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 같으면 이런 병원은 안 갑니다. 이런 저가형 병원들은 다른 병원에서는 하나에 100만원 받을 임플란트를 30만원에서 50만원, 이 정도면은 반도 안 되는 값을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한 명 한 명의 진료 퀄리티에 신경을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료비가 싼 만큼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환자를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마케팅까지 많이 하려면 그 마케팅 비용도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니까 환자를 더 많이 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임플란트를 해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예전에 이런 치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치과의사 선배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어떤 대박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해서 문제가 생긴 환자들은 컴플레인을 걸 거잖아요. 이런 컴플레인은 하루에 2명만 받아주고, 그것도 예약 환자 잡혀있는 진료를 다 보고 나서 진료 다 끝나고 2명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자들은 이런 거를 한번 겪고 나면, 여기는 사후 조치를 받기 힘든 병원이니까 진짜 너무 아프거나 불편해서 죽겠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참고 사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병원들도 있어요. 임플란트에서는 비용을 싸게 받으니까 임플란트 말고 다른 비용, 충치 치료할 때 종종 하는 인레이나 아니면은 치아를 씌워서 쓰는 크라운, 이런 거 비용을 높게 받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다른 데서 100만원 할 거를 50만원만 받고, 크라운을 다른 데서 50만원 할 거를 80만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치료에서 비용을 충당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빨 전체에서 치료할 게 딱 임플란트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런 임플란트 수가가 낮은 데서 하는 게 당장은 싸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충치 치료도 해야 되고 크라운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러면 사실 다른 데서 하는 거랑은 비용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미끼 상품으로 임플란트가 싸다는 거를 강조해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 그런 병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임플란트 싸다 이거 하나만 보고 가서 결정을 하지 마시고, 다른 치료 비용이나 병원의 실제 환자들의 후기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특히 이 병원이 환자들이 컴플레인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치과의사가 직접 세우지 않는 병원, 요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치과를 처음 가면은 입 전체를 보는 엑스레이를 하나 찍고 치과의사가 입안을 한번 쭉 봅니다. 불편한 거나 아픈 건 없었는지, 불편한 증상이 없었더라도 입안에 특별히 치료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진단을 내리고 이런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료 계획까지 치과의사가 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 진단과 치료 계획을 치과의사가 안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원들이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치과의사는 거의 처음에 보는 신용만 하고, 실제 진단과 치료 계획은 사무장이나 실장, 상담실장 이런 사람들이 병원을 운영하고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원들이 사실 당하기 좀 쉬운 게, 저 사무장이나 상담실장들은 환자들을 살살 구슬리는 거를 진짜 잘해요. 거기다가 이런 병원들은 인테리어도 완전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되게 뭔가 치료받고 싶은 병원의 느낌이 나게 잘 해둡니다. 저희 치과의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병원은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병원이에요. 치과대학에서 배운 내 의료윤리의식에 맞지 않는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병원을 가시면 치과의사들이 판단하기에는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치아도 치료하시게 될 수도 있고, 이 정도면은 한번 살려서 써볼 만한 치아다 싶은데도 다 뽑고 임플란트 하자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병원도 있어요. 입안에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 찍는 카메라 렌즈나 거울에다가 미리 매직 같은 걸로 점을 찍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진 찍고 나서 여기 시커머니까 충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병원도 좀 비추하는 편이에요. 다음으로 치과의사가 너무 젊은 병원, 단 전문의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데도 좀 비추를 하는데, 치과의사 선배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 치과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손이 좋은 친구들이랑 손이 안 좋은 친구들 사이에 갭이 이만큼 크게 납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면은 그 갭이 점점 좁혀져요. 치과대학에서 보고 배운 치료의 정석적인 기준, 이런 거는 다들 비슷하고 계속 비슷한 진료, 입 안에만 계속 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 10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고수의 수준에 오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자기만의 이상한 진료 철학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방향으로 20년 동안 진행되신 분이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선배들 중에 좀 종종 있긴 합니다. 대표 원장이 너무 젊고 경력이 짧으면 이 병원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의가 있으시다면 얘기가 달라요. 구강외과 전문의, 보존과 전문의, 고철과 전문의, 이런 전문의 타이틀이 있으신 분들은 대학병원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정한 분야만 엄청나게 환자를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나이가 젊으셔도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믿고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내가 치료받으려는 영역에 맞는 전문의를 찾아가야겠죠. 전문의별로 다루는 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저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치과에는 이런 전문의들이 있고 이런 치료할 때는 이런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는구나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병원. 저는 대학병원도 일반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비추를 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치과 치료는 밖에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장비도 크게 다를 게 없고 다 비슷비슷해요. 밖에 치과에서 대학병원 가보셔라 라고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니라면 굳이 대학병원을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 대학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밖에 치과는 과잉 진료를 하는 병원도 너무 많고 딱히 믿음직한 병원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그냥 대학병원은 그래도 제대로 진료하겠지 라는 마인드로 오신 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았습니다. 비용이 한 두세 배 되더라도 그냥 실내의 값으로 내고 오시는 거죠. 동네에 있는 치과들 중에 믿고 맡길 만한 병원이 전혀 없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대학병원의 가장 큰 단점은 대학 교수님들이라고 딱히 진료를 엄청 잘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밖에 병원에도 재야할 고수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오히려 밖에 고수분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는 더 잘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대학병원 교수들은 또 환자분들한테 친절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은 그냥 대학병원에 오는 환자를 보는 일종의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병원이다
이런 주인의식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친절함과 자세한 설명, 그리고 따뜻함, 이런 거를 기대하시면은 좀 실망을 하셔서, 이 대학병원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또 제가 대학병원을 비추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님한테 진료를 보려면은 이미 예약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거를 몇 달씩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은 대학병원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전공의 선생님한테 보시면 이번 주에 당장 치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리슬쩍 담당 의사를 전공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전공의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치과의사가 이제 막 되고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아직 전문의는 아니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계신 분들인 거죠. 솔직히 저는 대학병원 가서 이런 수련 받고 있는 수련의들한테 진료를 받을 바에는 그냥 밖에 있는 일반 병원의 고수들을 찾아가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치과를 가야 될까요?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가면 안 되는 치과들을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치과를 가야 되냐? 첫 번째로 너무 치료 비용이 싸지 않고 적당하면서 광고를 심하게 하지 않는 병원. 두 번째로 치과 의사가 진단 치료 계획을 직접 세우는 병원. 그리고 세 번째로 치과 의사가 믿을만하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병원. 그리고 네 번째로 한 자리에서 오래 운영되고 있는 병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치과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치과를 가도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